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넥신이 유무상 증자 결정 공시를 했죠.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 증자인데요. 증자 방식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죠. 중요한 게 이제 실권주, 신주 인수권이 될 거고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영 자금으로 자금 목적이 운영 자금으로 1,000억 원 모집을 하죠. 목적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늘어나는 신주가 23% 정도 됩니다. 지금 23% 정도가 된다는 것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보시면 제넥신의 오늘 주가죠. 한 11%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2305709죠. 늘어나는 비율만큼 배정 주식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이거 나누기 이거 23이 되겠죠? 23% 비율로 신주가 늘어나긴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하락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부터도 보시게 되면 좀 흐름세가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신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다소 이제 좀 반영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넥신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22년 11월 1일입니다. 보시면 22년 11월 1일 이제 화요일이죠. 하루 전, 그러니까 10월 31일이 월요일은 권리락일이 되고요. 또 하루 전 영업일 기준으로 10월 28일 금요일 날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시면 제넥신 유상증자 받을 수가 있고요.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된다는 의미고요. 28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28일 오전에 주식을 팔고 오후에 다시 사셔도 받고요. 시간의 거래에 매수를 하셔도 신주 인수권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2305707이고죠. 이 비율만큼 받게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신주 배정 주식수죠. 곱하기 하면 23주.05를 받겠죠. 1주 미만은 절사를 하고 그러면 23주를 청약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초과 청약이 더 가능합니다. 초과 청약을 보시게 되면 받으시는 신주 인수권당 0.2주입니다. 신주 한 주당 0.2주니까요. 계산식으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23주를 1주 미만으로 이제 보시고 청약할 수가 있죠. 0.2주 초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4.6 마찬가지로 1주 미만은 절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24 더하기 3, 27. 그러니까 총 27주를 청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주를 보유하셨다는 그런 간단 계산식이고요. 이 초과 청약분은 반드시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권주라든지 단수주가 발생했을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권리락일이 되죠.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심지어 전량 매도하셔도 유상증자를 받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받는데요. 31일부터는 사실 기준주가로 가격이 조정되어 다시 거래가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는 비율은 주식이 늘어나는 이 비율만큼 계산이 돼서 기준주가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31일부터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이 없고요. 이때는 기준주가로 하락하여 주가가 조정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희석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더 디테일한 기준주가는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식이 궁금하신 경우는 제 위에 영상을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실권주 일반 공모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주 인수권에 있습니다. 보시면 기업의 이제 신주 인수권 상장 여부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증권 신고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잠시만요. 확인해 보시면 신주 인수권 상장 예정 기간입니다. 11월 18일부터 24일 동안 5영업일 동안만 신주 인수권을 거래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기존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실 텐데 이 신주 인수권은 제넥신 알파벳입니다. R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에 생깁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만약에 내가 유상증자 청약을 하겠다는 분들은 계속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 나는 청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받으신 신주 인수권을 거래일 기간 동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팔아야,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손실분을 반영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권리락이라는 기준주가로 하락하여 주가가 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늘어나는 신주에 대한 희석분을 반영시킨 건데, 이 손실분을 결국에는 신주 인수권으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 거래일날 유상증자를 청약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매도를 파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유증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이거 팔지 말고, 이 기간 동안 팔지 말고 이제 갖고 계시다가 이 구주주 청약일이죠. 12월 5일, 12월 6일 이 이틀간 진행되는 구주주 청약일에 이제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을 계시다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신주 인수권 가격은 보통 유상증자 확정 가액의 30에서 60%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산식은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가액이 지금 현재 넥센신 주가 본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신주 인수권 가격 알 수는 없지만 유상증자 확정 가액과 비교를 해서 합산한 가격이 제넥신 주가보다 낮다면 신주 인수권 가격이 오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확정 가액은 22년 11월 30일 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예정일이긴 하지만 11월 30일 날 알 수가 있고요. 이 신주 인수권의 거래일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죠. 아까 확정가액은 30일 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확정가액을 알기 전에 우린 신주 인수권 거래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 마지막 식으로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1차 발행가액 플러스 알파는 제넥신 주가 본주가 되는 이제 간단한 공식이고요. 보통 1차 유상증자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 배정 기준일 3거래일 전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종 확정가액은 1차와 2차를 비교를 해서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 1차 확정가액을 기준으로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대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제넥신 주가랑 비교를 하시면 신주 인수권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 대응 관련해서 영상은 따로 만들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이 신주 인수권 거래일 동안에는 상한가 하한가 거래 제한 폭이 없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정규 거래 시간으로만 가능하고 주문 가격을 직접 입력하는 주문가 방식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헐값에 던지지 마시고 이 식을 잘 계산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얘기지만 상장일 첫날 가장 거래량이 많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12월 5일, 12월 6일 구주주 청약을 진행을 했지만 지금 현재 기업 제넥신은 우리 사주 물량은 없죠. 구주주 청약을 했지만 실권주가 발생을 한 상황이라면 지금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12월 8일, 12월 9일 일반 공모로 전환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아직 제넥신은 이제 증권 신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참여 정도라든지 또는 대표 주관사의 실권 수수료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실권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 또는 대표 주관사가 발생하는 실권에 대해서 몇 % 실권 수수료를 지고 매입을 하는지 자기 매수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15%가 많고요. 15%라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일반 투자자보다 15% 저렴하게 지금 주식을 매입하는 거니까 상장 당일 빠르게 물량 출회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실권주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증권신고서가 올라오면 주요 내용 다시 한번 발췌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예정 발행가액은 17,250원인데요. 이 부분은 예정 확정가액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한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확정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될 거고, 할인율은
보시면 할인율 25%를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할인율 25%의 정도 수준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1차, 2차 발행가액 근거가 여기 있네요. 확정 발행가액 보시면 낮은 가액으로 대부분 결정이 되고, 요 뒷부분도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요것은 해당 거래일에 주가가 급등해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차,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확정 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무상증자고요. 무상증자 보시게 되면 먼저 일단은 배정 주식수가 30% 무중이고요. 무중 비율이 유무중을 같이 하는 경우는 무상증자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증자 전 주식수가 3,094만 2천 주 정도가 되니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유상증자, 신주가 합산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요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분들도 무상증자를 받는다는 뜻이죠.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이고요. 주금 납입일이 12월 13일입니다. 결국에는 법적으로 새로운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의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짜고요. 주금 납입일이 12월 13일이라고 이제 기억하시고 무중을 보시게 되면 무중에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15일이죠. 12월 달력 보시게 되면 1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었으니까 무상증자 하루 전 무상증자 권리락이 되고 또 하루 전 13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무중을 받게 되는 건데 아까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도 13일이라 그랬죠. 따라서 유상증자를 신청하신 신주를 받으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무상증자를 받는 그런 일정의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무중 30% 정도로 무중 이벤트를 기대하기에는 많이 어렵고요.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그리고 일단 신주 상장일은 23년 1월 4일입니다. 이 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달력으로 보시면 이 부분부터 여기는 유상증자 이제 상장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12월 27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으로 보시면 27일 권리 공매도까지 계산하시면 12월 연말 부근해서는 유무중 증자에 관련해서 물량 출회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주가 조정도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넥신 유무상 증자 결정 공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